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텍스트 분석과 토픽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석,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얘기하죠. 텍스트에 대한 우리 이제 흔히 빅데이터를 뭐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하여튼 뭐 우리 데이터 자체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형태를 뭐 두 가지로 보통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죠. 데이터는 이제 structured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unstructured 데이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럭처 데이터는 구조화된 즉 좀 데이터의 형태가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unstructured 데이터는 이제 그런 표준화되지 않은 그런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뭐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스트럭처 데이터로 분류가 되지만 텍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뭐 오디오 데이터, 예, 또 비디오 데이터, 예. 이런 것들이 이거 잘못됐나요? 예, 비디오 데이터, 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unstructured 데이터죠. 또 뭐 네트워크 데이터라고 해서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구조화된 unstructured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텍스트 데이터고요. 우리 이제 빅데이터의 가장 뭐 대표적인 형태로서 이 빅데이터 중에서도 이제 unstructured 데이터 중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이제 이런 비즈니스 분야의 정보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최근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BIT,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얘기할 때 있어서 이 텍스트 분석 기법 뭐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텍스트 분석을 할 텐데요. 뭐 텍스트 분석은 뭐 감성 분석, 어피니언 마이닝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타핑 모델링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타핑 모델링은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에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찾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 기사나 뉴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뉴스 안에는 뭐 여러 기사들이 있겠죠. 그 기사들 중에서도 특정한 기사, 그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세부적으로 내부를 보면 다양한 그런 이제 주제를 설명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날씨에 대한 걸 얘기해 볼까요? 뭐 날씨에 대한 걸 얘기한다면 뭐 비가 올 확률 뭐 이런 얘기들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추위, 그러니까 이 날씨 그 기상에 대한 일반적인 뭐 비가 오는지 아니면 해가 뜨는지 뭐 이런 얘기들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온, 뭐 날씨가 추운지 날씨가 더운지 뭐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또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올 예정이라면 이제 태풍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또 해가 뜨는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하죠. 사실은 날씨에 대한 뉴스 기사도 그 내부적으로 보면 다양한 그런 주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석에서는 이런 이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그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토픽 어떤 얘기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토픽을 찾는 방법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좀 그 기본적인 텍스트에 대한 그 전처리 뭐 이런 과정들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의 그 과정, 텍스트 마이닝 프로세스는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말씀드린 토픽 모델링을 위한 프로세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 크롤링 그 이제 일단 그 텍스트 데이터 수집이 되는 거죠. 뭐 반드시 웹에서 가져오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그 뭐 고객들이 어떤 상품이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품평 데이터라든지 또는 신문 기사, 뉴스 기사 같은 곳에 어떤 사람들, 이 고객들의 어떤 그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글들, 또 댓글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 상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 데이터들, 텍스트 데이터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이제 그 이 분석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뭐 일부는 웹에 있는 거 웹에서 끌어와야 될 거고요. 만약에 웹이 아니라 그냥 일반 데이터라면 그걸 이제 잘 정리해서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웹에서 특히나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우리가 웹 크롤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웹 크롤링 방법은 뭐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 뭐 국어, 또 중국어, 뭐 국가별 그 언어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웹페이지의 어떤 구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웹 크롤링은 뭐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표준화된 작업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은 굉장히 말하자면 지저분합니다. 예.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가 좀 깨끗하면 쉽게 분석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이 쓴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정제된 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사람이 글을 쓰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보통 우리가 은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속어 이런 거, 이렇게 일반적인 뭐 유행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별로 또 다른 사투리 이렇게 뭐 그런 걸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준화하고 정교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텍스트 프리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보는 것처럼 토커나이제이션, 노멀리제이션, 스태밍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요 텍스트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설명을 뒤에 가서 조금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토픽 모델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주제 분석이 되겠고요. 이 토픽 모델링을 위해서는 이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TF IDF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텍스트 데이터 처리 그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LSA라고 하는 조금 더 고급의 토픽 모델링 기법, 그다음에 LDA라고 해서 더 최근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그 토픽 모델링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조금 사실은 이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수학이나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 좋은데 뭐 아마 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 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수식은 많이 쓰지 않고 가능하면 이렇게 설명으로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3단계인데 크롤링은 이제 각자 이제 그 웹페이지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표준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프리 프로세싱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뭐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를 분석에 맞도록 우리가 이제 보통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토큰이라는 형태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단위의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서 뭐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토큰나이제이션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띄어쓰기, 영어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이거 말고도 이 어떤 단어가 뭐 명사인 경우에 명사를 따로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토커나이제이션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띄어쓰기 단위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예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대문자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문자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진스라는 단어하고 여기 소문자 진스는 그대로 놔두면 이제 텍스트 분석에서는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합니다. 그 대소문자를 통일시켜주지 않으면 같은 의미의 단어이더라도 다른 이제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문자로 대문자들을 소문자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게 이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문자 진스를 소문자 진스로 바꿔줬죠. 그러면 요 단어와 요 단어가 똑같아지니까 하나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단어들도 이렇게 소문자로 다 이제 처리가 됐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언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멀리제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단어 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eliminating starburs라고 되어 있죠. 이 starburs라는 거는 보통 이제 금치어라고 얘기하죠. 뭐 또는 불용어 이렇게 합니다. 불용어. 예. 한자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어라고 쓰는데 이 불용어라는 게 이제 의미를 가지지 않은 그런 토큰들 이런 것들을 불용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장 중에 뭐 지금 these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these라고 하는 단어는 뭐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게 제거를 해줍니다. 일단 캄도 별로 의미가 없지만 특히 이제 in이나 이런 거 우리 영어에서 관사, 정관사 또는 뭐 전치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영어나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사, 정관사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단어들, 이 의미 없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스타버즈라고 얘기하고요. 이 스타버즈라는 걸 미리 이제 정의를 해놓고 그 단어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 그 토큰들은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됐고요. 많이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안 된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맨스라든지 진스 이게 진하고 그러니까 진이란 단어하고 진스가 있으면 이거를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걸 다른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표준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스템 뿌리라고 얘기하죠. 어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정리된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뭐 해야 되는 전처리 과정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근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어떤 전처리는 처리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특히 이제 토픽 모델링에서 적합한 데이터 형태는 옆 지금 보시는 Term Document Matrix라는 용어가 있죠. 우리 약자로 TDM이라고 얘기하고, 예, 잠시만요. 예, TDM.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DTM이라고 얘기합니다. Document Term Matrix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Today I will eat banana. 그다음에 Tomorrow I will eat strawberry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아까 앞에서 보시는 이제 토큰아이제이션 그다음에 뭐 스태밍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단어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다큐먼트 1을 D1, 다큐먼트 2를 D2라고 했는데 D1, D2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이 몇 번 출연했는지를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today 같은 경우는 이제 D1에는 나왔지만 D2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D1에 1, D2는 0. tomorrow 같은 경우는 D2에는 있지만 D1에는 없으니까 D1은 0, D2는 1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요게 이쪽 부분이 텀이죠. 단어라고 하는 텀이 되고 이쪽은 이제 다큐먼트가 되니까 우리가 TDM이라고 얘기합니다.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는 D하고 이게 이 다큐멘트 텀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은 이제 행과 열이 바뀐 거죠. DTM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 TDM이 되든 DTM이 되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DTM을 쓸 수도 있고 TDM을 쓸 수도 있고 사실은 뭐 같은 거죠. 이게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이제 텍스트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이제 사실은 토픽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간단한 그 텍스트를 이용한 어떤 과정, 분석 과정을 한번 잠깐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고자 한다. 어떤 특정한 단어를 검색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 뭘 입력하면 그 결과가 검색 목록에 쫙 나오게 되죠. 검색 결과 목록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웹페이지가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웹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웹 문서들, 웹 페이지들 하고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쿼리 랭귀지, 쿼리 그 단어, 쿼리에 사용되는 이게 지리 단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매칭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센텐스 시밀러리티라는 걸 계산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센텐스 시밀러리티는 어떤 문장들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밑에 보시는 이런 수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D와 Q는 두 개의 문장을 얘기합니다. D라는 문서, 또 Q라는 문서가 있다면 DQ 여기 닷 프로덕트라고 하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분모는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요소의 곱을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서 합쳐주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DQ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요 뭐 프로덕트라고 돼 있는데 요거 뭐 다큐먼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큐먼트로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가 있는데 2가 있는데 다큐먼트 1은 이제 다크 블루 진스, 뭐 블루 데님,
fabric 뭐 이렇게 돼 있고, document 2는 skinny jeans in bright blu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서 또는 문장, 뭐 사실은 지금 이게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의류 상품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팔고 있는 패션 관련된 쇼핑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 무슨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의류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크진, 그 뭐 이렇게 좀 어두운 그 청바지 같은 걸 사고 싶다. 다크진을. 그래서 다크진스 또는 다크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요 두 개 상품 중에 어떤 게 더 이 내 검색어에 맞도록 더 가까운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덜 가까운 상품은 무엇인지, 다큐멘트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이제 센텐스 시밀러리티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텐스 시밀러리티는 뭐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지금 D1은 여기 이제 요게 D1이고요. 여기 이제 D2거든요. 요 D1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D2는 여기 해당되는데,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TDM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요거 DTM이 되겠네요. 요런 형태니까, 밑에 있는 형태니까 DTM이 될 텐데, 각각의 문서에 나오는 단어들, 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 단어들이죠. 이걸 쭉 한 다음에 D1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서에는 다크가 한 번 나오고, 블루가 한 번 나오고, 진이 한 번 나오고, 블루는 두 번 나오는군요. 예, 두 번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D1 같은 경우는 다크가 여기서는 뭐 몇 번 나왔느냐를 보는 것보다도 출연했는지 안 했는지만 카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크라는 단어 있으니까 1로 처리하시고, 블루도 있으니까 1로 처리하시고, 진스도 1로, 그다음에 데님이 있으니까 1로, 패브릭 1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D2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스킨이라는 단어가 있죠. 스키니, 또 진스, 그다음에 브라이트, 인도 있네요. 인. 사실 인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전처리할 때 제거해도 되는데, 스타버즈인데, 그 다음에 이제 블루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 있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은 다크진이죠. 그러면 다크라는 단어에 1이 있고, 진스라는 단어에 1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고, 요게 이제 Q가 쿼리입니다. 쿼리의 Q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어에 검색을 하기 위해서 입력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텐데, 뭘 하냐면, D1이라는 문서하고 Q라고 하는 검색어, D2라는 문서하고 Q라고 하는 검색어 간의 어떤 유사성을 먼저 계산할 겁니다. 예, 유사성을 계산할 건데, 첫 번째부터 먼저 해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면 이게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Q D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1하고 D1의 닷 프로덕트 Q가 되고, 그 다음에 D 여기 Q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옆에 보시면 분자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처리하고, 분모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 수식은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경우는 그 두 개 요소를 각각 곱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위에서 좀 다시 지워보면,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게 Q와 D1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D1하고 Q만 이제 먼저 보시는데, 요 값하고 요 값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 되죠. 예, 잠깐만요. 1 곱하기 1이 되고, 여기는 1 곱하기 0이 되죠. 1 곱하기 0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이 되고, 여기는 1하고 0이니까 1 곱하기 0이 되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분자에 해당되는 거는
얼마가 되죠? 지금 2가 되는 거죠. 분자는 2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분모에 해당되는 거는 요건데 D의 요 표시 요게 요런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이 D가 이제 D1이죠. 여기서는 D1이니까 D1 같은 경우는 요 1의 제곱 플러스 요 값 1의 제곱 플러스 또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걸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예, 제곱이에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 루트 5 값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죠. 여기 D2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루트 5가 나옵니다. 예, 잠시만요. 좀 지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5가 나오고요. 이 Q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값이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다 0이니까 여기 이제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코사인 유사도 Q와 D1의 코사인 유사도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분자는 2가 되고 분모는 지금 루트 5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어떤 값이 나올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Q2하고 D2하고 Q 간의 관계를 또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좀 지저분하니까 정리 좀 하고 예. 이번에는 이제 코사인 코사인 Q와 D2 간의 유사성을 볼 겁니다. 그러면 D2 곱하기 Q 그 다음에 D2 곱하기가 아니죠. 닷 프로덕트 그 다음에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면 요거는 이제 사실 여기 다 계산해 놓은 거죠. D2는 루트 5로 계산해 놨고 Q도 루트 2로 계산해 놨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D2 곱하기 Q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분모 분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0이 되고 0, 1 다 0이고 지금 다 1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 나누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코사인 유사도 Q와 D2 간의 코사인 유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 첫 번째 문서와 아까 다크진스라고 하는 검색어와의 유사도는 이런 수식으로 해서 0.632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 이쪽 그 D2와 Q와의 관계는 0.316이 나옵니다. 이쪽이 이제 큰 거죠. 보통 코사인 유사도가 값을 크게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유사한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Q에 대해서 더 가까운 거는 D1이 가깝습니까? D2가 더 가깝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D1이 더 가까운 거죠. 예. 잠시만요. 예. D1이 더 가깝다. D2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코사인 유사도가 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다크진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다크진을 찾고 싶은데 여기는 다크 블루진이라고 아예 1번에는 그 딱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색깔에 대한 얘기가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브라이트 블루라고 돼 있긴 하지만 브라이트 블루하고 다크 블루는 다르잖아요. 다크 블루는 다크진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D1이 D2보다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검색어에 더 가까운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간단하게 TDM 또는 DTM을 이용해서 문서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걸 간단하게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분석의 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TF IDF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코링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좀 보실 텐데요. 여기 TF라고 하는 거는 TF는 텀 프리퀀시입니다. 텀 프리퀀시. 예. 그러니까 단어의 출현 빈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DF라고 하는 거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가 되겠습니다. frequency. 예. 아이고. frequency가 되는 거죠. 예. 여기 지금 끝에라서 제가 잘 쓰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어떤 문서 내에서 어떤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TF, IDF 같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문서 내의 단어들을 이렇게 평가해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을 보통 이제 back of words 모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back of words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약자로 BOW 모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BOW 모델의 특징은 어떤 단어의 순서라든지 뭐 의미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단어가 문서 내에서 몇 번 등장했는지 그 출현 빈도를 계산해서 그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더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에 뭐 당연히 어떤 글 내에서 굉장히 많이 출현하는 단어가 있으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반드시 많이 출현한다고 해서 좋은 또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들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예를 들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 제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 단어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 텀 프리퀀시라는 거는 단어의 출현 빈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텀 프리퀀시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그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의미가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Document 1은 The car is driven on the road라고 되어 있고요. Document 2는 The truck is driven on high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형태소 이 토큰을 찾아낸 것처럼 분리를 합니다. 뭐 띄어쓰기 단위나 이렇게 분리를 하면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더가 있고 카 있고 is driven on the road 그 다음에 트럭 이 더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하이웨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A 문장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보면 더가 한 번 쓰이고 카가 한 번 쓰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반면에 트럭이라는 단어는 아예 안 쓰였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여기 더가 한 번 쓰이고 그렇죠? 더가 한 번 쓰이고 카도 한 번 쓰이고 트럭은 안 쓰이고 그 다음에 is 있고 드리븐도 있고 on도 있고 더도 있고 로드도 있죠. 그 다음에 하이웨이는 0이죠. 그러면 이게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7이 되죠. 그러면 이 TF란 건 뭐 7이 될 수도 있고 또는 TF라고 해서 지금 이제 위에 수식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요게 NIJ 시그마는 전체 문서에 그 출연한 단어 숫자에서 특정한 단어가 출연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다 합치면 7인데 요게 이제 한 번 나왔으니까 7분의 1의 어떤 그 중요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7분의 1의 중요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카도 7분의 1이죠. 근데 트럭은 0이었으니까 7분의 0이니까 0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큐멘트 2에 보시면 더 트럭이 이렇게 나오는데 더란 단어가 있고
뭐 트럭은 이렇게 있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TF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F라는 게 많이 출현한 단어가 의미 있다고 한다면 지금 7분의 1로 돼 있는 단어들은 다 의미가 있는 단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더라든지 물론 이게 전처리가 더 됐어야 되지만 뭐 그다음에 is, on, 더 뭐 이런 단어들은 의미가 없는데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로 뽑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사, 정관사, 뭐 전치사 이런 단어들은 문장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주요 단어로 뽑힐 수 있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래는 스탑워즈로 처리를 해줬어야 되지만 만약에 잘 정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단어도 실제로는 의미가 별로 없지만 제가 많이 쓰면 그게 이제 중요 단어로 뽑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F만 사용하게 되면 이런 단어의 중요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IDF라는 걸 더 사용을 합니다. 이 IDF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큐먼트 프리퀀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온 문서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라는 단어는 두 개의 문서에 다 들어있죠. 예. 그다음에 카란 단어는 하나에는 있지만 여기는 없죠. 아래쪽에는. 트럭도 아래에는 있지만 위에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말하자면 그 이 문서가 두 개밖에 없지만 이 두 개 문서 내에서 두 번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문장에만 나오는 경우도 문서에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그 문서의 숫자가 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출연한 문서의 숫자가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서 중에서 두 개의 문서에 모두 나오면 2분의 2가 되는 거고요. 두 개의 문서 중에서 하나의 문서에만 나오게 되면 1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왜 이게 역수를 쓰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문서에서 많이 사용된 그 모든 문서에서 나타난 단어는 사실은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더라든지 어라든지 이런 관사, 정관사 이런 것들은 어느 문서에나 다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사실은 중요치가 않죠. 중요한 의미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로드라든지 하이웨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단어들인데 그런 단어들은 앞에서 보시면 오히려 TF는 뭐 크게 차이가 없고 아무튼 간에 요거는 이제 한 번씩밖에 두 문서 중에서 하나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원래 이 앞에 있는 수식대로 한다면 분모가 전체 두 개의 문서 중에서 하나만 나오니까 2분의 1이니까 오히려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하고 2분의 2를 보면 2분의 2가 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요도가 큰에도 불구하고 IDF 값은 작아지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역수를 취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버스라는 게 역수를 취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식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 IDF 값이 큰 값을 가질수록 중요한 단어이고 작은 값을 가질수록 중요하지 않은 단어로 분류하기 위해서 역수를 취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앞에 로그를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를 붙여주는 이유는 지금은 문장이 두 개밖에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장이 엄청 많다. 뭐 수십만 개, 수만 개 이렇게 되면 여기 이 분모가 너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다 좀 값이 왜곡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단어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0이 되거나 이러면 좀 그 계산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로그를 더 붙여줘서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IDF 값이 큰 것들이 좀 의미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문장을 의미를 차별화시키는 주요 단어들은 카나 트럭, 로드, 하이웨이 이런 것들이 주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IDF를 계산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IDF 0.3을 가지는 것들은 좀 중요한 단어고 0 값을 가지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단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IDF만 가지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특정한 문서 내에서 또 많이 출연한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죠. 특정한 문서의 중요도를 따진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 TF란 값하고 IDF란 값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이게 이제 TF IDF입니다. TF IDF라는 거는 TF 값 곱하기 IDF 값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값하고 요 값을 곱하고 이 값하고 요 값을 곱해서 이제 각각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0.3하고 7분의 1을 곱하니까 0.043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A 문서의 첫 번째 다큐멘트 1에서는 카란 단어하고 로드란 단어가 좀 의미가 있는 중요한 단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서에서는 트럭이란 단어하고 하이웨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F-IDF는 우리 텍스트 데이터에서 어떤 주요한 단어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떤 이제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TF와 IDF라는 걸 각각 계산해서 곱해가지고 그 값이 큰 것이 주요 단어, 키워드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우리 뭐 여러 가지 텍스트 분석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을 때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분석 모델인 TF-IDF 스커링 모델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